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광주 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임의련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에 대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보 입장 표명에 5월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 구속부상자회, 5.18 기념재단은 9일 성명을 내고 정 총리가 8일 기념곡 지정 문제에 대해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는 데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대 여론이 있어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는 정 총리의 발언은 사실 왜곡, 현실 부정이라고 단체들은 반박했다. 단체들은 이 노래는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기념곡 지정에 찬성했고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1997, 2002년 공식 행사에서 제창됐다며 기념식 순에 포함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함께 부르고 지난해 제33주년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태극기를 흔들며 제창한 모습을 정 총리는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지난해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162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도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정 총리의 답변은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녹음기처럼 반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은 태국, 티벳,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아시아 다수 국가에서 자국어로 번안된 한류 민중가요인데도 정작 한국에서는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며 5.18 영령들이 국민 통합을 해치고 국론 분열을 촉발하는 갈등의 진원지를 똑똑히 기억해 주시하고 있음을 정부는 통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끝으로 이달 말까지 기념곡 지정을 확정할 것을 재촉구했다. 네, 이런 기사에 대해서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아니, 상주들이 부르겠다고 그러는데 왜 살인자들이 막어? 기사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제공하는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입니다. 대한민국 시각으로 오후 1시부터 2시 54분 정도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코너가 있습니다. 2부에. 네. 월요일에는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와 함께하는 스포츠당. 화요일에는 물뚝심송 아니군요. 화요일은 수요일인지 물뚝심송과 함께하는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고요. 화요일은 고상만의 수사반장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최규성의 LP 가이드, 금요일은 노정열의 노발대발이거든요. 이 코너들은 모두 팟캐스트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병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를 팟캐스트에서 검색하시면 앞으로 1부만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2부에 해당되는 각 코너들은 이름을 검색하시면 돼요. 물뚝심송, 고상만, 노정열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팟캐스트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1부에는요. 또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4월과 5월이라고 기억하시죠? 네, 4월과 5월에 리더이셨으며 지금 성공한 사업가이며 싱어송라이터 협회 회장을 얼마 전까지 하셨고 최근에 함저협 함께하는 음악저작권협회 초대 대표로 총대를 메신 백순진 씨를 모시고 그의 이 함저협 발기의 그런 목적 그리고 그의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참 역사에는 예의가 없는 그런 집단 이 얘기들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작년에 국회의원 162명이 그렇게 발의했었던 이런 것마저도 수포로 돌리려고 하는 임의대한 행진곡 이것은 바로 상징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린이라고 했죠. 영린. 용의 비늘 중에 거꾸로 나 있는 비늘이 하나 있는데 이걸 건드리면 용이 걷잡을 수 없이 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광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에 있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5.18은 영린입니다. 그 중에서도 임의대한 행진곡 같은 노래는 상징성이 아주 크죠. 이것을 못 부르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역사와 한판 떠보자는 거죠. 민중과 한번 떠보자는 겁니다. 대독 총리 주제에 말이죠. 예. 자, 이렇게 좋은 봄날에 말이죠. 이런 주옥 같은 그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유감입니다만 이런 건 꼭 짚고 넘어가야죠. 심지어는 몇 년입니까? 재작년인가? 그제재작년인가? 이 5.18 공식 행사에서 니무라는 행진곡 대신 방아타령을 부르게 하겠다라고 해서 비웃음과 공분을 동시에 자아낸 적이 있었죠. 방아타령. 하지만 이 노래를 추모곡으로 쓰기에는 매우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네, 참. 게다가 조화를 보내지 않고 축하화를 보낸 정치인도 있다고요? 정몽준. 아이고. 네. 지금 제 옆에는 평소에 제가 사적으로 매우 존경하고 있는 예. 성공한 사업가이시며 또 대단한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이신 그리고 지금 한 단체를 이끌고 계신 2개의 음악 관련 단체를 만드시고 그중에 하나를 지금 이끌고 계신 백순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뵈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저는. 예. 휘하님께서는 백순진 씨가 정말 네. 나오시냐고 예. 매우 반가워하시고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한 분께서는 어느 분이지? 네. 한 분께서는 몽꽁이님. 네. 백순진 씨 살 좀 찌셨나?라고 하셨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한평생 살이 좀 보기 좋게 쪘다라거나 이런 네. 얘기 들어보신 적은 없죠? 제가 한번 좀 살이 쪄 보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좀 숨도 가쁘고 예.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다행히 먹는 대로 찌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 체질이 다 다른 모양인데. 예. 그래서 저 그냥 편히 잘 먹는 편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복받은 것 같아요. 저 아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젊으셨을 시절에는 그때는 적당히 사람 좀 살찐 게 네. 가난했을 시절이었으니까 좋아 보였을 텐데 요즘엔 이제 살찌면은 이상하게 보는. 저 굉장히 말랐었어요. 원래 70년 초에 노래할 때 예. 정말 말랐었는데 근데 저 이상한 거는 네.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술을 마시면 살이 빠져요.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전 처음 들어옵니다. 저도 희한해서 예. 그냥 술 좀 물론 조금 마시면 괜찮은데 네. 좀 가음했다 그러면 다음날 체중을 재면은 1kg 이렇게 빠져 있어요. 1kg나? 네. 야. 믿거나 말거나의 술과 관계된 체중 조절법입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정말 복음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예. 아이고, 4월과 5월 화 부탁합니다. 벌써 이렇게 반응이 오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예. 4월과 5월. 4월과 5월을 처음 시작하신 게 몇 년도였죠? 원래 시작은 69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런데 정식 데뷔라고 하면 70년도로 볼 수 있고, 70년 초. 그게 20대 초반에.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대단하시군요. 4월과 5월 얘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사실 모신 것은 함저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예, 영어 약자로는 KOSCAP, 코스캅이라고 있습니다. 코스캡. 네. 코스캡. 네. 그리고 한국말로는 함저협. 네. 예, 줄여서 이제 함저협 그런 거예요. 너무 기니까. 그렇죠. 실은 저도 저작권협회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돼 있죠. 예, 그렇죠. 근데 그래서 10,000명이 훨씬 넘는 회원들이 있는데 굳이 새로운 저작권협회를 만드는 그런 필요성이랄까요? 네. 예, 이유일까요? 어떤 계기로 만드셨습니까? 제가 꼭 만들었다기보다도 이제 정부의 의지가 음악 저작권 협회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다. 복수단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모를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신청을 하고 제가 전에는 싱어송라이터 협회 이제 회장 일을 봤었거든요. 예. 이제 저 자신이 이렇게 회장이다 이런 거 좀 쑥스러워하는 편인데 어떻든 어떡합니까? 특별한 명칭이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싱어송라이터들이 모두 작곡가고 이제 기존 단체를 이제 줄여서 콤카라고 하는데 그 콤카에다 회원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 회원들이 같이 이제 발기가 돼가지고 네. 발기인이 돼서 신청을 했는데 이 이제 함저협이 만들어진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간단히 좀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네. 이제 독점적인 단체로 돼왔지 않습니까? 네, 한국저작권협회가 콤카가. 네. 예, 예. 그러니까 독점적이면서 뭔가 그게 관리가 잘 됐으면은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든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았고 네, 네. 뭐 저 지방의 지부에서 이제 이런 뭐 횡령이라든가 이런 좋지 네, 않은 네. 일이 많아서 네. 실제 저작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저작자를 위한 신탁 단체인가 예. 이게 신탁 단체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권리를 아니면 대행해 이게, 주는 거죠. 네, 예, 예. 이게 뭐 협회를 위한 것인가 뭐를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떤 저작자들을 편하게 해주고 네네. 네, 저작자들이 이제 일단 선택을 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에는 전혀 이제 독점적이니까 할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불이익도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항상 이 가불이 돼버린 거예요. 갑과 을. 네, 왜냐하면 독점적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는 시대적으로 볼 때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 예, 그리고 예. 모든 세계의 다른 데에서도 바로 이제 그런 미국의 예를 들더라도 그런 가불 관계가 사용자하고 되니까 너무 이제 사용료를 많이 내라. 뭐 예.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공정거래 뭐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이제 그런 비슷한 유사단체에서 제동을 걸어서 결국은 한 단체가 더 만들어졌었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네. 예, 저작권협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 그 공모를 하신 건데 네. 그 이유는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부조리, 네. 비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작사 작곡자들을 네.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네. 자기들이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보인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를 들면 누가 돈을 줘서 만들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사제까지 털으셨다 그러는데 네. 아니 굳이 그걸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영광을 볼 것 같지도 않은데 네. 그건 뭐 기부를 뭐 몇십억씩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예예. 네, 뭐 그런 분도 있으니까 제가 뭐 그런 거에 비한다면은 그렇게 뭐 내세울 거는 아닌 거고. 그래도 몇 억이잖아요. 어떻든 네. 그러나 그건 그냥 완전히 출연한 거는 아니고요. 네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출자가 돼 있는 것이고. 예. 네. 그러나 그건 우리나라 그 음악 산업의 발전에 네.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거고 또 후배들한테 정말 존경받을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70년 초에 노래를 시작했으니까 제 지금 나이가 웬만큼 다 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늦지막히 좀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예. 제가 워낙 음악을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으니까. 네네네. 뭔가를 이제 잘 남기고, 그 새로운 복수단체가 이제 코스캡이 생긴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젠 음악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예를 들면 싸이의 그런 노래들이 네네. 굉장히 많은 그 외국 징수에 있어서 누락이 됐었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누락보다는 여러 가지 네. 시스템이 아직 안 잡혀져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선의의 경쟁을 서로 두 단체가 해서 그렇게 해외 징수를 우리가 이렇게 누수되지 않게 많이 받자. 그런 거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물론 사업적으로 말하면 이게 신탁 업무를 하는 신탁 단체이기 때문에 네네. 망한다거나 그럴 거는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저도 물론 출자를 하게 된 겁니다만은 네. 그거를 받고 안 받고 되돌려 받고 안 받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 한번 나서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이제 반응이 퓨어님 멋지심 네. 백순재님 이렇게. 어유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지금 작사 작곡자들의 그
생활이라던가 그러니까 생활인으로서의 그런 작사 작곡자들은 몇몇 그러니까 스타 창작자들 빼놓고는 네. 정말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것도 양극화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네. 예전에는 음반사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 심지어 레코드실까지 네. 음반사와 창작자 네. 이게 말하자면 가불관계. 네. 그런데 이제는 중간에 유통업체들이 끼어들고 말이죠. 네. 그죠? 뭐 또 퍼블리싱 캠페인이라는. 예, 네. 또 기획사들 끼어들고 네. 그래서 점점 가불병정 정도로 이렇게 창작자들이 이렇게 되어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큰몫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앞으로 그런 게 정말 중요시 해야 할 일이고, 네. 여러 가지 그런 건 운영의 묘에서, 좀 이렇게, 마이너 쪽에 있는, 네. 반드시 대중가요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동요, 또 클래식, 국악, 이런 것, 심지어는 CCM송까지 다 하죠. 네. 그런데 그런 쪽은 아무래도 노래방에서도 잘 불려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저장료를 굉장히 적게 받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을 이제 잘 그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양극화를 되도록이면 줄이고 어려운 뮤지션들에게 어떤 득이 될 수 있는 저장료가 많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면은 그 자주 팔리는 물건이 있고 한 달에 한 건, 두 건 팔리는 게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게 형성이 되기까지는 그 상품들이 모두 그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팔리는 물건만 딱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노래방에서 노래방에 이렇게 실려있는 음악이라는 게 어떻게 히트곡만 딱 올리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구색이 맞아야 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라도 뭔가 혜택이 돼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창작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그럼 현재 있는 한국 그 음악 저작권 협회와는 어떤 차별성을 갖고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네, 그것도 좋은 질문이시고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차별성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 저장료를 징수해 가지고 분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저작자가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차별성에 제일 역점을 두는 거는 해외 징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리고 해외 징수는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시스템을 잘 갖출수록 우리가 해외에서의 이제 누수가 없어지고 우리 노래를 거기서 많이 사용하는 것만큼 다 받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이 그 역점을 두는 거는 이제 분배하는 그런 부분에 또 이제 신탁하는 부분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탁 범위 선택제라는 게 지금 법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신탁 범위 선택제라는 건 전에는 이제 통합 그 신탁이기 때문에 맡기면은 일단 권리를 100% 다 이제 지금 콤카의 기존 단체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실현 또 무슨 레코딩 또는 노래방에서 부르는 거 등등등 모든 것 권리를. 그게 이제 공연 이런 다 방송 이런 거에다 징수가 4가지 크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통합으로 다 하게 되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요 노래는 우리 팬들한테 무료로 들려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그거는 권리를 다 저쪽에다 넘겼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의 기존 장치에서 노래를 사용하는 거에 따르는 수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탁 범위 선택제라는 거는 자기가 신탁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이 이제 크게 징수되는 게 공연, 방송, 전송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에는 노래방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데서 노래방은 나는 새로 생긴 코스캡에 하겠다. 방송은 당신들이 해주시오. 또 노래별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상황들이 다 생길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신탁 범위 선택제라는 좀 다소 생소한 여러분이 듣기에는 생소한 건데 이런 거는 바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종의 그 사용자인데 음악을 누구나 음악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사용자들을 편하게 해드린다 하는 것도 크게 차별화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냥 저작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편해야 서로 합리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그렇겠다 생각을 하는데 또 한 예를 들면은 이제 자기 이제 어떤 뭐 싱어송라이터들 이렇게 뭐 보시면은 자기 이제 온라인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카페에 노래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아직도 논란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유명 가수의 경우에는 자기 노래를 하나도 못 올리고 있어요. 자기 노래를? 네, 자기 노래조차. 왜냐하면 권리를 저쪽에 지금 다 신탁을 맡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신탁 범위 선택제로 인해서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강력히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일률적인, 일사불란하지만 일률적이고 뭔가 평등한 느낌보다는 가불관계에 있었던 그런 것을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즐길 수 있게.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보통 은퇴를 생각하는 그런 연세에 지금 새로운 일을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그건 보니까 전문 경영인 제도를 두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장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선거해서 사실 한국 음악저작권협회 문제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선거 때마다 온갖 그 복마전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우리끼리는 아는 얘기인데 이런 거 선거에서 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모셨다 그랬고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그건 사실 정부에서도 전에부터 그렇게 기존 단체에다도 그런 건의를 많이 했었고 그런데 지켜지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 그 작가들만으로 이루어지면은 사람이라는 게 다 나름 그 특성, 소위 사람마다의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병희 씨한테 정치하라고 그러면 안 하시잖아요. 못하죠. 저는 그렇죠. 얼굴이 얇아갖고 안 됩니다. 두꺼워야 되는군요. 그럼요. 이제 그런 것처럼 자기 특성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많이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전부 다 이건 뭐 이런 예능 이런 쪽에 적성이 있어서 저마저도 좀 그런 편인데 예능 쪽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이 경영에는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영을 다 해보고 또 음악도 아시는 분을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해서 실제 제가 이제 이사장으로 앞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도 이제 비상근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전문 경영인도 또 인간인지라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니까 선의의 이렇게 견제 역할을 하면서 정말 저작자를 위한 그런 협회가 되도록 끌어가야 되겠죠. 사실은 낙하산의 문제 중에 하나가 실무를 잘 모르니까 실무진들이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닌 전문 경영을 두면은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사실은 이 미디어 협동조 국민 TV도 모두 출자금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2만 4천 명 정도가 현재 40억 가까운 돈을 출자하셔서 하는 거라서 그거의 기본은 5만 원부터 시작하는 그런 출자금입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정말요? 우와! 여기서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은 출자를 해야죠. 이 출자의 의미에 대해서 이 조합원들은 분명히 이해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출자라는 것이 또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고 그러시는데 그 화라는 임 PD님 화를 검색해 보실래요? 지금 신청곡이 올라와서 그런 함저협에 대해서 뭐 좀 부족한 설명이 있으면 더 해주시고 음악 듣고서는 이제는 음악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혹시 부족한 얘기 함저협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얘기도 있습니까? 어떻든 이거는 이제 저작자만을 위한 지금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때 그동안 참 불행스러운 일이 중학교 학생이 자살을 한 사건도 수년 전에 있었고요. 이제
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아, 맞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뭐 불법 음반 그 복제하고 네, 뭐 이런 네. 것으로 인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음악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것이고 음악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를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예, 예. 그런데 그걸 이제 바로 이런 함재역 같은 데서 그걸 잘 운영해며 살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이쪽 신탁단체와의 조율을 잘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서로 편리한 그리고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자원이 부족한 나라니까 이 산업, 문화 산업 이게 육성돼야 되잖아요. 네, 특히 네. 음악. 네. 뭐 우리가 알다시피 비틀스 그런 경우에 폴 맥카트니가 이제 우리 방한을 하신다고요. 아, 예, 예, 예. 저도 꼭 가보려고 합니다만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영국에다 줬겠습니까? 오죽하면 귀족 칭호를 줬어요. 오직하면요. 예, 예. 예. 그 한번 손병희 씨도 귀족. 저는 귀찮은 족속일 뿐이고요. 귀족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저희는 되도록이면 그 사용자도 편하게 해주는 네. 그런 협회가 될 것이고 또 저작자들도 아주 편하게. 네. 그러니까 결국 저작자들이 이제는 선택권이 생긴 겁니다. 네. 예, 그렇게 선택권이 없다는 그런 독점적인 거는 그건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방송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그럼 그냥 광고비 내라는 대로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결코 옳지가 않죠. 옳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시대에 맞게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기 좀 팍팍 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국민 라디오. 이게 말이죠. 예전에 예를 들면 철수 그러면 수 이런 것처럼. 그렇죠. 예. 문희 그러면 희 이런 것처럼 네. 화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노래에 얽힌 얘기 좀 해주시죠. 이 노래는 그 당시에 아주 불행하게도 이제 금지곡이 됐어요. 네. 근데 뭐 이제 그 당시 이 가사 내용이 좀 그렇지만은 이제 물론 화라는 그런 이제 뭐 영화면 영화, 네. 뭐 그런데 그 영화야 그렇게 안 부르고 화야 그렇게 저는 불렀거든요. 예. 물론 영화는 아닙니다. 그 여자가 영화는 아닌데 예. 그런데 이게 끝까지 따들이 뭐 이런 부분이 네. 그 젊은이들이요 뭐 뭔가를 한번 한다고 했으면은 끝까지 성취를 예. 해라 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쪽의 노래들은 그 당시에는 뭐 청바지 통기타 하면 다 금지곡이었어요. 네. 거의 다. 네. 뭐 송창식 씨, 뭐 이장희 씨, 뭐 다 아시는 사실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했는데 뭐 너무 딱딱하니까 재미나는 말씀을 한번 들려드리면은 너와 맹세한 반지 보며. 그렇죠. 예. 반지는 사실이에요. 네. 예, 반지 그냥 구리 반지 이렇게 준 게 있어요. 아, 지금 본인의 경험을 예, 또 예. 적은 겁니까, 지금? 예. 아, 그렇군요. 구리 반지. 예. 예. 구리 반지였고 반지같이 동그란 너의 얼굴 그리며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사실 그때 그 여자친구는 이 동그란 얼굴이 아니고 갸름한 얼굴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노래로 하려니까 뭐 예를 들면 달걀같이 뭐 가늘한 예, 문학적이 되지 않죠. 이게 그렇다면은. 그러면 노랫말이 이게 애매하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반지같이 동그란 예.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랬더니 그 당시 여자친구가 다른 여자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러진 항의는 안 하던가요? 뭐 그러지는 않던데요. 왜나 제가 이름이 순진하니까 예. 그래. 제가 악보를 그때 이제 딱 가져갔죠. 아. 왜냐면 제가 뭔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너 나하고 새길만 해. 예. 이런 걸 보이려는 게 음악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악보를 주고 이 노래를 내가 많이 알릴 거야. 그랬더니 픽 웃죠 뭐. 그런데 예. 그해 해수욕장 가니까 예. 밤새 옆 텐트에서 이 노래만 부르더라고 하는 에피소드 예. 있었죠. 예. 근데 금지곡 당했고, 저도 사실 유신 메들리라고 해서 예. 그 금지곡들 모아서 메들리를 만들어서 공연할 때 부르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이거 재밌을 거예요. 예. 거기 화도 들어가 있죠, 물론. 예, 예. 고맙습니다. 안 된다, 떠나지 마. 한 다음에 자, 떠나자. 이렇게 이어지는 예, 메들리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4월과 5월에 최초 멤버가 지금 SM을 이끌고 계신 이수만이요. 이수만 씨요. 예. 그래서 이 화도 보면 버전이 이수만 씨랑 듀엣한 버전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조금 연습한 걸 그냥 어떻게 그냥 LP가 돼가지고 제가 듣기에도 낯뜨거워요. 이 코러스 있는? 그거네. 예. 근데 이거는 지금 멜로디를 백순진 선생님께서 하셨고, 화음을 김태풍 씨가 하신 그 버전이죠, 지금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활동은 그래서 김태풍, 백순진 네. 이 두 분이서 예.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도 오리지널 멤버죠. 그렇죠, 오리지널 멤버. 네. 가장 오래 활동을 했었던. 네. 근데 나중에 그 음악계를 떠나면서 후배들에게 네. 4월과 5월이라는 이름을 승계를 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일종의 이제 프로젝트성이죠. 그래서 아. 완전히 4월과 5월이 따로 만들어지는, 이제 제가 그때는 음반을 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요새 말하는 기획사, 예. 뭐 제작자 그런 입장에서 따로 완전히 하고, 저는 이제 뭐 그 노래가 이제 장미입니다, 원래. 당신에게서 네, 이거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코러스도 넣고 뭐 악기도 하고 편곡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만, 그건 이제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죠. 그렇군요. 네. 그분들이 원래 하야로비인가? 원래 하야로비였어요. 예. 네. 하야로비, 네. 해오라기. 하야로비도 제가 이름을 만들어줬고요. 아. 예, 그러다가 왜 노래를 이렇게 만드니까 이 노래를 좀 많이 알리고 싶다 이런 욕심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4월과 5월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해체돼 있었고 그때는 그래서 한번 4월과 5월로 해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좋다고 해가지고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4월과 5월의 저작권 그리고 4월과 5월의 정동선 좀 백순진, 김태풍 이 두 분이 지금 계속 그렇죠. 오리지널 멤버로 돌아오신 거죠. 근데 중간에 이제 안타까운 건 김정호 씨가 고인이신 김정호 씨가 한때 이제 4월과 5월이었는데 그게 참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죠. 정말 음악 진정한 의미의 음악 천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게 돼서 저도 어린 나이에 그분들의 곡은 모두가 명곡이다라고 할 만큼 정말 주옥 같은 한국인 정서에 너무 맞고 사실 제가 그때 뭐 이런 화며 뭐 장미 등불 뭐 이런 거 많이 곡을 만들었었지만은 그 불만이 진정한 우리만의 어떤 노래, 우리나라의 대중가요의 모양은 어떤 것일까, 어떤 색깔일까, 그래가지고 그런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야금하고도 같이 한 노래도 있었고, 뭐 딩동댕 지난 여름이라고요. 맞아요, 딩동댕 지난 여름, 딩동댕 딩 이거 전설의 음반 맷돌에 들어있는. 그랬는데 제가 김종호를 딱 만나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참 한이 많은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이 딱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하얀 나비 같은 거를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 노래를. 참 그 노래는 부르기도 좋고 듣기도 좋지만, 약간 명랑한 리듬이지만 그 안에 슬픔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김정호 씨는 너 좀 빠른 노래 좀 만들어봐 그래도요. 빠른 노래도 슬피 들려요. 그렇죠. 딩동댕 지난 여름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시에 송창식 씨가 붙인 게 있고 또 백순진 선생이 붙인 게 있습니다. 이거였어요. 이게 그 실황이죠. 실황 녹음이고. 그때 이거 하고 야단 많이 맞았어요. 왜요? 아니 끝나고 그때 이제 시공간이었죠 명동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무슨 뭡니까 지금 세종문화회관 이런 게 전혀 없었을 때. 없었을 때. 그나마도 굉장히 좋은 그런 극장이 된 거죠. 공연장이 됐는데 하고 나오니까 어떤 국악하시는 분이 너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국 거를 뭔가 찾으려고 이게 약간 지금 우리나라 민요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야단 많이 맞았는데 그 후에는 그 이동훈 씨가 하던 향수. 향수. 그 향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죠. 처음에는. 클래식을 모독하는 거냐. 모독하는 거냐. 근데 지금 요새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같이 좀 엮일 수 있는가 뭐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클래식 기타 소리가 나고 또 가야금 소리가 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등불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참 우연의 일치의 우연.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한국말 골라주십시오 그랬더니 백순진 선생님께서 등불을 지금 사실 이 노래는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
네. 지금 그 법대 교수로 있습니다만 네. 그 친구랑 둘이서 술 먹으면은 이걸 듀엣으로 같이 했었어요. 아이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세운상 가서 팔던 금지곡만 모아놨던 카세트 테이프. 거기서 처음 듣고 저는 이 노래를 알게 됐는데, 네. 이게 말 못하는 그 감동 같은 거 있잖아요. 음악을 들으면 이제 속이 이렇게 뜨거워진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참 좋아했던 곡인데, 이 노래를 선곡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맞아요, 해수욕장. 난 지금은 동해시로 합쳐진 북평 해수욕장에서 불렀었죠. 오. 몽콩이님. 오동님, 4월 거울의 화. 내가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노래. 네, 감사합니다. 백순지님, 지금 방송 듣기 시작해서 안타깝네요. 다시 듣기 있잖아요. 네. 저와 제 아내는 대학 1학년 때인 37년 전부터 현재까지 등불을 제 1번 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와우. 네. 야, 경태맘님, 한때 금지곡 화 얘기했었어요. 물잡이님, 등불도 들려주세요. 저는 참 좋아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반응들이 조합원 되셔갖고 반갑고 기쁘고 축하드린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참 시간은 이렇게 안타까이 흘러가고 오늘 2부에 이제 최규성 씨 나오시는데 우리 그러세요? 우리 잘 아는 사이잖아요. 예. 예. 뭐 같이 할까요? 시간 괜찮으시면 괜찮아요. 예, 옆에 같이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예. 오늘 김추자 특집이거든요. 예, 저 최규성 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그 업계에서는 당연히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경우들, 네. 남들은 어떻게 저 두 사람이 알 수 있을까라는데 우리끼리는 아는 것이 너무 더 당연한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전 최규성 씨하고 조금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뭔가. 예. 그래요? 예. 이따가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 예. 예. 좋습니다. 그럼 좀 더 느긋한 기분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등불을 올려놨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52분.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분 팍팍 내죠. 뭐 장미까지 듣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음악인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선배로서 는 함저협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협회 싱어송라이터의 새 회장님도 사실 제가 모실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런 거고 음악인으로서의 백순진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 작곡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뭔가가 새로 탄생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노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려지면은 참 그거는 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곡은 계속 쓰고 싶어요. 이제 단 에너지도 좀 지금 많이 이제 소진되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또 바쁘고 생활에 쫓기고 그래서 못 하는데 제가 아주 꼭 하나 만들어 보려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거는 지금 밝히기가 약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뭐 저도 비밀이 좀 있어야 좀 호기심도 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나 쉬운 남자 아니야라는 이런. 네, 그래서 한 곡을 꼭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게 K-재즈라는 장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K-재즈. 그래서 얼마 전에 그렇게 토론회를 가졌었는데요. 뭐 김도양 선배님, 뭐 최치성 국악인 이렇게 재즈 하시는 뭐 나나 이렇게 많이들 모셔서 토론회를 했는데 우리 임대웅 PD님께서도 이 재즈 뮤지션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코리안 스타일 재즈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하는 재즈입니다. 그냥 코리안 재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게 만일 성공을 하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방송국도 홍대 옆입니다만 홍대 옆에 클럽에서 마치 파두라는 왜 포르투갈 음악처럼 관광객이 가면 꼭 들어봐야 하는 음악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하긴 신화위가 사실은 한국의 재즈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건데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예.